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공모주 슈퍼위크, 슈퍼먼스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공모주가 상장을 했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녀석을 또 청약을 할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상장한 공모주 무려 7개나 있었네요. 어떤 식으로 상장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었습니다. 한중인 CS, 그리고 상장 전에 55,000원까지 가길래 이 정도면은 한 주당 2만원 이상의 수익은 거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런데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공모가 3만원, 시초가는 55,000원이 아닌 45,000원, 고가는 52,000원, 종가는 34,000원으로 예상보다 약한 모습을 나타내며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익은 수익이겠죠. 저 기릿은 2개를 받아서 한 주당 15,000원의 수익, 총 3만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보유수는 1개월짜리가 33%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죠. SOS래. 저 기릿은 받지 못한 기업인데 공모가 11,500원, 시초가 28,50원, 고가 21,100원, 종가는 14,400원으로 상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쭉쭉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1개월짜리와 3개월짜리 보유수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자율주행 관련주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섹터를 형성하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8월 8일 이제 뭐 테슬라 자율주행 그게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가 올라간다면은 SOS래 이 친구를 단기간은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젠 RN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리슨 한 개를 받았고요. 공모가 7,000원, 시초가 18,000원으로 한 주당 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21,300원, 종가는 15,160원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저기를 시초가 매도해서 만원의 수익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보호예수는 1년 이상이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습니다. HV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기를 한 개를 받았고 공모가 18,000원, 시초가 28,000원, 고가가 31,000원. 그리고 기름들이 지금까지 보다시피 전부 다 특징이 있죠. 맞습니다. 시초가랑 고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앞으로 공모주는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지금은 이제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평균 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한 5,000원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보유예수 10%, 13%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을 보도록 할게요. 미래셋 비전 스펙 6호,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흐름이죠. 저기 5,000원의 수익을 거뒀고 수수료 빼고 나면은 3,000원 커피값 거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스펙도 상장을 했는데 재미가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스펙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아니 길이 너 이거 수익이 왜 1,000원밖에 안 되냐? 맞습니다. 장 초반에 파는 걸 까먹고 9시 반인가 10시인가 그때 매도했더니 스스로 2,000원 내고 나면은 1,000원 손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공모주를 보시면은 1,000원, 5,000원, 만원, 11,000원, 그리고 31,000원까지 총 6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앞으로도 공모주 좋을 때도 있을 거고 나쁠 때도 있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꾸준히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거는 공모주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들도 좋은 수익 거뒀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스. 자, 치아 보철 소재 관련 기업이었죠. 하스라는 기업 청약을 했는데 저기 운 좋게도 한 개를 받았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은 0.57개가 기대값이었고요. 그리고 증거금이 무려 7.6조나 몰렸고 유통금액이 300억밖에 안 돼. 아마도 이 친구 뭐 좋은 수익을 주지 않겠나, 만원 이상의 수익을 당연히 주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름들도 전부 다 한 주 이상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렇다면 상장하는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하스, 그리고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 자, 지난주에 청약했던 기업입니다. 이노스페이스, 저 기릿은 받지 못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공모가가 43,000원이라 50%만 올라도 2만원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쓱 보면은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업이고 유통금액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1,200억. 하지만 증거금이 8.2조 원이나 몰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좋은 데이터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화요일날 상장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핫습니다. 요 친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금 7.6조에 유통금액 350억. 유통금액이 낮은 기업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줬죠. 요 친구도 좋은 수익을 주길 바라고. 그리고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 공모주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조금 낮게 출발할 수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갑자기 고가가 쭉 높아지는 한 9시 반에서 10시 돼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 수익이 조금 아쉽다. 그렇다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한두 시간 뒤에 파는 전략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라는 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당연히 시초가 매도를 진행할 건데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그렇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츠도 상장합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모가 하단으로 상장하는 친구인데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고요. 리츠가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모주가 뜨거웠을 때도 사실 리치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둘 다 청약을 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톱, 엑셀 세라퓨틱스, 그 다음에 스펙 두 개. 시프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관사는 한국 NH 신한,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공모밴드는 6만원이 상단인데 아직까지는 미정이지만 아마 6만원에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하는 기업인가? 승리의 여신 니키로 유명한 시프터,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로 2연타에 성공을 하며 게임주의 희망, 요런 얘기를 현재 듣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장 후 무난하게 게임주 시가총액 2등에 등극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공모가 상당 확정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기관들은 원래 공모가가 6만원인데 8만원까지 써내는 모습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뭐 당연히 이 짤 하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한 장면인데 요즘 들어 게임 업계가 약간 PC 그런 것들에게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캐릭터도 조금 못생기게 만들고 조금 퉁퉁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임사, 그 다음에 콘텐츠사가 많은데 하지만 이 시프톱은 그런 거 없죠. 오히려 오히려 더 힘을 주는 모습을 나타내 유명해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유저 아니겠습니까? 유저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하네요. 다만 요 기업 좀 고평가 논란은 있다고 합니다. 비교 기업을 봤을 때 세 개 전부 다 일본 회사인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펄을 보면은 40, 41, 35 우리나라 게임사 펄랑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높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뭐 뜨거운 기업이고 그 다음에 또 요즘 게임주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는 데브 시스터즈가 급등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펄어비스라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적자 기업 아닙니다. 이미 흑자 전환 달성했고요. 실적은 쭉쭉쭉 늘어나는 모습. 그렇다면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11일 목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공모가 상단 기준 30만원, 기관 수요 예측 결과는 월요일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청약을 할지 말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지만 당연히 청약을 할 것 같고요. 예상 시총 3.4조, 균등 배정 물량은 거의 1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대여급이다 보니까 청약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아마도 한 주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 데이터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고 아마 청약을 한다면 한국투자 아니면 NH겠죠. 둘 중에 하나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엑셀 세라퓨틱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 청약일은 3일부터 4일, 공모밴드는 6,200원에서 7,700원, 공모가는 아직까지 미정. 자, 요 기업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 기업입니다. 세포 배양 배지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바이오에서 배지란 뭔가 하고 봤더니 AI에서는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는 2차 전지, 그러니까 AI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이오에서 배지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위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지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주요 소재인데요. 이 친구 엑셀 세라퓨틱스의 주력 제품은 3세대 화학조성 배지 셀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 자금으로 해외 사업을 강화하고 일본 진출도 올해 목표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만 이 친구 사업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기업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적이 어떤가 봤더니 일단 25년까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적자고요. 내후년에 흑자 전환 성공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믿기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투자하기는 일단 위험도는 높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니 길이 저 정도면 뭐 청약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짧게 먹고 빠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공모주의 매력이겠죠. 이 친구가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는 그 이후의 일이고 우리는 그냥 첫날에 오르나 마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 첫날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가? 일단 기관 데이터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뭐 사실상 금리 인하기에 거의 접어드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바이오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요 시가총액이 830억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유통물량 예정치가 무려 47%라서 유통금액은 조금 높아 살짝은 아쉽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대신증권 승부수를 띄웠네요. 환매 청구권 6개월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커피값 정도를 노리고 청약을 하지 않겠나 싶긴 한데 그래도 기관 데이터가 너무 나쁘면 패스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관 데이터 화요일날 나옵니다. 그때 이제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은 조금 애매합니다. 진짜 커피값 정도의 수익만 노리고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냥 패스를 하셔도 무관하다는 거 아까 보셨다시피 스펙이 완전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번 주에 공모주 청약이 있고 다음 주에는 없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다시 몰려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몰려옵니다. 7월에도 공모주가 가득가득하니까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